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내에 건설 중인 장벽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군사적 가치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건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강원도 고성 군사분계선 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입니다. 작년 7월 사진과 비교해 북쪽의 초목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가운데를 가르고 있는 얇은 흰색 선으로 보이는 형태가 새로 생겼습니다. 북한이 건설하고 있는 장벽으로 추정됩니다. 건설 구간은 총 474m로 동쪽 해변까지 이어집니다. 사진을 분석한 미국의 제이콥 보글 민간위성 분석가는 서쪽 약 305m 구간은 장벽 건설이 거의 완성됐고 동쪽 164m 구간은 새 장벽을 위한 집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촬영된 다른 구역입니다. 해안가에서 서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장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구역 역시 1년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길과 구조물들이 확인됩니다.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이 구간은 각각 127m와 715m 길이로 추정됩니다. 보글 분석가에 따르면 해당 장벽은 기존 대전차 방어선이었던 가파른 도랑 아래 건설 중입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동부와 서부, 중부 전선 일대에 병력을 투입해 장벽을 세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이 독일 베를린 장벽과 같이 남과 북을 가르는 긴 장벽을 세우려는 건지 단순히 일부 지점에 경계 시설을 만드는 것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의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위성사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해당 장벽은 군사적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 벽들은 군사적으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북한의 선 공격으로 한국과 미국이 대응 공격을 하게 된다면 먼저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반격할 최적의 경로를 찾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벽을 우회하거나 벽을 뚫고 지나가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는 지형을 찾을 것입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없어 이 벽을 통해서 전진해야 한다고 해도 이 벽은 공병이 폭발물을 사용하여 쉽게 벽을 파괴하고 구멍을 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북한 주민에게 한국과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맞서 방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거짓 위협을 시도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이콥 분석가 역시 올해 초 북한이 한국을 제1적대국으로 선언했다면서 이번 건설은 비무장지대 내 경비초소의 재건과 더불어 남북 관계의 새로운 단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사적 필요성보다는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 김정은 총비서가 남북 관계가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한 뒤 경의선, 동해선,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 등 남북 간 연결된 세계 도로 모두의 지뢰를 매설하는 등 남측과의 물리적 연결을 끊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이달 초 북한이 비무장지대 내부와 경계선 전역에 걸쳐 6곳에서 토지를 개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군 사령부는 비무장지대 내부 활동을 인지하고 있다며 북한은 통일 정책 포기를 선언한 이후 국경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BBC 북한 DMZ 인근의 장벽 위성사진 분석 공개 BBC 검증 전담팀은 미 상업위성업체 플래닛 PBC에 의뢰 DMZ 지역 7km 구간을 촬영한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분석했다. 북한이 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그 결과 이들 사진에서 DMZ 동쪽 끝 약 1에 걸쳐 최소 3개 구간에서 장벽이 세워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BBC는 전했다. 다른 구간에도 장벽이 추가로 세워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BBC는 보도했다. 이런 건설 작업이 시작된 정확한 날짜는 분명치 않지만 작년 11월 촬영된 위성 사진에서는 이 같은 구조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BBC는 전했다. 이 위성 사진에는 북한이 DMZ 내부 땅에서 정지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이는 한국과의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자는 DMZ 내 구조물 건설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이는 정전협정 위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합참은 북한군은 지난 4월부터 전선 지역 여러 곳에서 불모지 조성, 지뢰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북방 한계선을 따라 대전차 방벽을 현재까지 4곳에서 조성하고 있다. 긴 것은 길이가 수백 미터, 높이도 4~5m에 달한다고 한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지상 국경선을 만들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 시점에선 단정하기 어렵고
우리 정전협정 체제에서 국경선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전쟁이 멈췄지만 남북한의 관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공간이 있다. 최근까지도 남북이 오물풍선과 확성기로 대치하는 곳 바로 비무장지대다. 지난 세월 이곳에는 무엇이 생겨나고 또 사라졌을까? 비무장지대는 전쟁이나 분쟁 등의 휴전 상태에서 군사 활동이 금지된 지역을 의미한다. 한반도에서는 1953년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제1조 제1항에 의해 설정되었다.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각 2km 범위 내가 비무장지대로 설정되었으며 서해의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의 고성군 명오리에 이르기까지 약 248km에 달한다. 비무장이라는 말과는 달리 남북은 지난 70년간 이곳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며 약 42만 건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를 만들었다. 북쪽의 북방한계선과 남쪽의 남방한계선에는 각각 북한과 한국의 군대가 무장하고 철책을 두르고 있다. 1970년대 비무장지대를 휩쓴 것은 땅굴이었다. 1974년 한국 육군 25사단 소속 구정섭 중사 등 8명의 수색조는 경기도 연천군에서 땅굴 하나를 발견한다. 땅 밑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것이다. 해당 지역을 파던 도중 수색조는 북한 초소에 사격을 받기도 한다. 수색조 역시 대응 사격을 하며 충돌이 있었다. 이때 발견된 땅굴이 제1땅굴이다. 폭 91cm, 높이 1.2m로 남방한계선 1200m까지 뚫려있는 규모다. 서울까지는 65km의 위치해 있어 1시간 정도면 이동 가능한 거리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땅굴이 다른 곳에도 더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고 땅굴 수색 작업을 실시했다. 이후 1975년에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에서 제2땅굴이, 1978년 경기도 파주시에서 제3땅굴이 발견되었다. 이후 1990년에는 제4땅굴까지 발견됐다. 그러던 와중 1976년 8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서쪽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부근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 중이던 미군 병사를 북한군이 도끼로 살해한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나면서 DMZ에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한국 군당국은 2000년대 이후까지도 시추 등 정밀 조사를 벌였으나 추가로 땅굴을 더 발견하지는 못했다. 발견된 땅굴 중 3곳은 현재 관광 및 안보 교육용으로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DMZ에서 반목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71년 6월에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DMZ 평화적 이용이 최초로 제한되는 등의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목함지뢰는 1930년대 말에 소련에서 개발한 나무 상자 형태의 지뢰다. 2015년에는 이 목함지뢰를 두고 큰 갈등이 일었다. 그해 8월 4일 한국 육군 제1보병사단 예하 수색대대 부사관 2명이 DMZ의 한국 쪽 추진 철책 통로에서 북한군의 목함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은 것이다. 사건 초기에는 얼마 전 있었던 폭우로 인해 지뢰가 유실되어 사고로 이어졌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국방부와 유엔군 사령부의 합동 조사 결과 북한이 몰래 DMZ를 침범하여 의도적으로 목함지뢰를 매설해 놓았다고 발표했다. 한국군은 DMZ 목함지뢰 도발에 대응해 당시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그러자 북한은 DMZ 남방한계선 이남에서 확성기를 향해 14.5mm 고사총과 76.2mm 편곡사포 3발을 발사했다. 이 사건으로 김정원 하사는 우측 다리를, 하재헌 하사는 두 다리를 잃었다. 남북 양측은 심리전의 일환으로 DMZ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활용해왔다. 1960년대에 시작된 확성기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에 대응하는 형식이었다. 이후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를 반복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남 확성기 방송은 적극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다. 한국의 경제 수준이 북한을 넘어선 이후 북한의 방송이 한국을 상대로 실효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00년대 이후에도 확성기 방송을 활용해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용한 심리전이 있었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벌어지자 한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다. 북한 당국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행했으나 성능이 좋지 않아 민간인에게 명확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8년 4월 23일 제1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은 방송 송출을 중단하였고 5월 1일 파주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시설을 철거했다. 이후 대남 확성기 철거도 확인됐다. 그러다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사건에 대응해 지난 6월 9일부터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6년 만에 재개됐다.
재개 첫날에는 북한 전역의 상세한 일기예보와 더불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세계 38개국 출하량 1위 달성,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 발표 등의 내용이 전해졌다. K-팝도 함께 송출되었는데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버터, 봄날과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가 방송됐다. 한편 북한은 남북 대화 때마다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 2017년 6월 중부전선 군사분 개선을 넘어온 북한군이 귀순을 결심한 이후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대 후반 한국은 북한군의 남침에 대비한 대전차 장애물로 군사분 개선 이남 2km 지점인 남방 한계선 상 서부 중부 전선의 높이 5-6m, 총 길이 30km의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했다. 1990년대 북한은 이 장벽을 분단의 상징이라며 철거를 요구했다. 북한도 동, 서부 전선 여러 곳에 장벽 형태의 대전차 방어용 진지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이 군사분 개선 북쪽 1km 지점을 따라 콘크리트 벽을 세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DMZ 북방 한계선과 MDL 사이에 새로운 벽을 만드는 것이다. BBC 검증 탐사보도팀인 BBC Verify는 남북한 경계 7km 구간에 대한 미 상업위성업체 플래닛 PBC의 고해상도 위성 사진의 분석을 의뢰했다. 사진에서 DMZ 동쪽 끝 약 1km에 걸쳐 DMZ 근처의 최소 3개의 구간에서 장벽이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경계선을 따라 장벽이 추가로 건설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유럽 및 국제학 연구를 책임지는 라몬 파체코 파르도 박사는 한국의 공격을 막기 위한 장벽이 필요한 게 아니다 라며 이러한 장벽 건설을 통해 북한은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